같아 산산. 새해가 시작했네요. 조금 늦었지만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원래 탑5 차례인데 상위 3명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오늘은 5위와 4위 장수 그리고 아깝게 들지 못한 장수들을 설명드리고 탑3도 다음에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문득 겁부터 납니다. 오늘 언급 안 하는 순간 몇 명의 위대한 무신들이 리스트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분들께 특별히 바칩니다. 수나라 때 돌궐이 선발한 최고의 장사를 일기토로 가볍게 베어버린 사만세, 송건국기의 요나라 장수 수백을 찔렀다는 양업, 명건국기의 맹장 장정변과 상우춘, 청나라의 진만인적 피용돈, 그 외에도 제가 끝까지 고민하다가 매우 아깝게 떨어진 맹장 마지막 2명은 오늘 그와 동시대 맹장이 나올 때 왜 안 뽑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선정한 맹장 탑5는 5위 울지경덕 무력 98, 혼돈의 카오스의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가 2대 만에 나락가자마자 다시 카오스 올 뻔하다가 당나라가 건국되면서 300년간 통일왕조가 유지되죠. 건국 과정에서도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대왕 당태종 이세민이 능영각 훈신을 세워 24명의 개국공신을 기렸는데 최상단에 처남과 조카가 나오고 이후 중국 사상 최고의 번영기 정관의 치에 공헌한 4명의 정치인이 나오죠. 그 다음 무장으로서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눈빛 부리부리한 사람이 울지경덕입니다. 그는 4에서 6m의 장창인 삭을 즐겨 썼는데요. 그의 강력함은 구당서의 표현 한 줄로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삭을 피하는 것을 잘하며 매번 혼자 말 타고 적진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적이 창을 찌르려 해도 다치게 할 수 없었고 도리어 적의 창을 빼앗고 적을 찔렀다. 싸움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군에 들어가 지정된 적장을 납치할 수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어질어질한 기록. 실제로 구당서에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이나 기록됩니다. 원래 수말기 군벌인 유무주 소속이었던 경덕은 620년 나중에 당태종이 되는 이세민에 투항하죠. 사실 경덕은 항복 후 주변에 모함을 많이 받았으나 이세민은 중국 역대 최고의 조직관리 리더답게 경덕에게 엄청난 믿음을 주었고 경덕은 이에 보답하듯 일생 동안 목숨을 바쳐 종군했죠. 하루는 이세민과 사냥을 갔는데 당시 강력했던 군벌 왕세충이 병사 수만을 이끌고 이세민을 공격합니다. 이세민은 왕세충의 맹장 단웅신에 쫓기는 상황이었는데 경덕이 말을 달리더니 단웅신의 옆을 찔러 말에서 떨어뜨린 후 이세민을 포위해서 풀어내죠. 그 직후에 왕세충의 본대와 교전을 했는데 이번에도 경덕은 직접 수합을 쌓으면서 적을 괴멸시키고 적장 진지략을 사로잡으며 병력 6,000명 및 창과 방패를 얻게 되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에 이세민은 경덕에 금은상자를 선물하며 칭찬합니다. 모두가 너 먹튀라고 할 때 나는 너 믿었다. 너 잘할 거라는 건 내가 알았는데 어찌 이렇게 빨리 보답하시는가. 아, 듣고 보니 이세민 셀프 칭찬이었네요. 또 한 번은 이세민이 왕세충의 조카 왕안이 타고 있는 수양제의 총말을 보고 아, 저 말 진짜 간지다 라고 한마디 하자 울지경덕은 갑자기 2명과 함께 말을 타고 직접 적군 속으로 들어가서 왕환을 사로잡고 말을 이끌고 오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뭐 신이 인간을 농락하는 수준이죠. 당나라를 건국한 이연의 사남인 제왕 이원길 또한 말 타면서 창을 잘 다뤘다는데 한번 이겨보고 싶었던지 경덕과 막대기로 한번 다이를 붙자고 합니다. 이에 경덕은 청컨대 제왕은 나를 끼우셔도 저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창에 있는 날만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매우 재수없게 말하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핸디캡을 안고도 경덕은 이원길의 창을 무려 3번이나 빼앗습니다. 창을 피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인데 창을 빼앗는 건 또 다른 경지에 있는 거죠. 무신과 같은 모습에 모두가 탐복했으나 이원길은 심히 수치스러웠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사건의 복선이 됩니다. 잘나가는 이세민을 담그기 위해 이후 태자 이건성과 제왕 이원길은 경덕을 선물로 회유하며 본인들에게 오라고 하지만 경덕은 거절. 안 그래도 굴욕을 당했던 이원길은 경덕에게 자객을 보내지만 경덕은 이미 이것마저 알고 문을 활짝 열고 편히 누워 자객을 노려봤더니 그 포스에 놀려 자객은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왕자들의 경덕 학폭은 계속되고 경덕은 이세민한테 당신 형이랑 동생 죽여야 한다고 밤낮으로 스토킹하며 설득한 결과
마침내 626년 태자 이건성과 이원기를 죽이고 이세민이 아버지 대신 제위에 오르는 현무문의 정변을 일으키죠. 경덕은 이 대담한 계획을 기획한 동시에 직접 이원기를 화살로 사살하기까지 한 주동자입니다. 627년 정삼품인 우무후 대장군에 임명된 경덕은 당해 돌궐이 경양을 공격하자 또 한 번 경기병으로 싸움을 걸어 적군 명장을 죽이며 후퇴시키는 활약을 펼칩니다. 중국사 최강의 군주와 맹장 조합이었지만 이세민과 울지경덕 말년 최대의 실패는 645년 최강의 전투민족인 고구려를 침공했다는 점입니다. 고구려의 이름 모를 안시성주에게 엄청나게 털린 이세민은 경덕보다 16살이나 어렸지만 이후 단약에 의존하다가 중독되어서인지 51살의 나이로 죽죠. 경덕은 은퇴하여 10수년간 신선의 방술에 빠져 돌을 갈고 운모가루를 뿌리며 살다가 74세의 나이로 사망. 한편 전성기 그의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인지했는지 코에이도 삼국지 14에서 그의 무력을 100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존효 왕언장 순위 제외. 사실 이 두 명은 당연히 탑5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특별히 4위 발표 직전에 미선정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두 장수 모두 5대 10국시대 맹장이죠. 875년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당나라 조정은 여러 군벌을 끌어들여 진압하는데 이때 활약한 이긍용과 주전충은 당 멸망 후에 각각 후당과 후량의 기반이 되는 창업군주가 됩니다. 혼란기 아니랄까봐 이때에도 엄청난 맹장들이 쏟아지는데요. 먼저 후당의 이극용은 이존효라는 엄청난 맹장을 양자로 맞이합니다. 북송 때 지어진 신오대사에 의하면 이존효는 원숭이처럼 긴 팔을 이용해 활을 잘 쏘았으며 활을 들고 앉아 창을 쓸 뿐만 아니라 말을 2마리 준비해 적 진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치 날아다니는 것과 비슷하다. 감령 장류에 비견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그의 무쌍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이존효 최강설이 나오는 이유는 싸움 실력에 있어 군주는 패왕항우를 능가할 수 없고 장수는 이존효를 능가할 수 없다 라는 말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 나관중이 쓴 잔당 5대 연의 라는 소설 속 표현일 뿐입니다. 원나라 때부터 인기가 많았던 이존효는 잔당 5대 연의에서 세계관 최강의 장수로 그려지며 70년대 홍콩 영화 13태보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등 민담과 문학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대 주전충의 후량에는 왕언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창의 명수로 항상 선봉에서 활약했으며 전투마다 군공을 세워 고작 군졸 출신의 개국후에 봉해졌죠. 유능한 장군은 틀림없지만 그 또한 무쌍 기록이 부족한데요. 나무위키 포함 국내 커뮤니티에는 해당 기록이 돌아다닙니다.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후당의 장수 36명을 혼자서 모조리 쓰러뜨린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또한 정사의 기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나 선생님의 표현일 뿐입니다. 잔당 5대 연의에 먼저 나오고 또 다른 나관중 추정작인 수호지에서 송강이 모루전 장청에 감탄할 때 한 번 더 인용되죠. 이 영향 때문인지 김용 선생님 또한 사조우 영웅전 신조협녀에서 왕언장의 혼백을 모신 철창묘를 주요 무대로 자주 등장시키며 고대 레전드 무장으로 예우합니다. 아무튼 이존효, 왕언장 모두 유능한 장수이지만 그들이 최강이라는 표현은 나관중 혹은 원의 극작가가 만든 부분으로 보이기에 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5대 연의, 수당 연의 등은 삼국 연의보다도 가공도가 높은 대체 역사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5대 10국 최고의 맹장은 누구일까요? 4위 하록이 무력 98. 나무위키 문서는 물론 검색도 잘 안되는 국내에서 매우 생소한 장수인 하록이는 원래 왕언장이 있는 후량군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고금 막론하고 직장 상사랑 트러블은 못 참죠. 소속 장군이랑 싸우고 이극용의 아들 이존욱의 진나라로 이직. 참고로 이 이존욱은 주덕이와 이존심 같은 명장의 활약을 바탕으로 천하의 절반을 차지하는 5대 10국 시대 초반부의 주인공이죠. 912년 하록이는 주덕이와 함께 연나라의 유주를 공격했는데 연나라의 선정규와 원행흠은 둘 다 날래고 용맹한 것으로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록이는 홀로 두 장수를 상대하는 기엄을 토하죠. 두 명을 상대하면서도 서로 막상막하로 창을 부딪히는 엄청난 광경에
양쪽 병사들은 넋을 잃어 무기를 내려놓고 구경했다고 합니다. 나관중이 5대4도 능통하니 어쩌면 여포의 1대3 승부의 모티브 아닐까 싶네요. 915년 후량과 전쟁을 하는 도중에 이존욱은 허난성 환하강 유역에서 100기 정도를 데리고 적 진영을 엿봤는데 이때 후량의 장수 유심의 복병에 발각되어 거의 10,000명이 되는 적군에 포위되게 됩니다. 군주가 죽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하루기는 이존욱을 지키며 힘써 싸워 손수 100여 명을 죽이고 몸에 20여 군데 상처를 입은 채 포위를 뚫으며 이존욱을 구출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쌍 기록이 있지만 극단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100명을 넘게 죽인 기록은 어나더 레벨. 항우와 연민 또한 비슷한 기록이 있지만 결국 최후를 맞이한 반면 하루기는 주군과 본인 모두 탈출에 성공했다는 게 다른 점이죠. 이 공로로 하급장교 하루기는 자주자사까지 승진. 후당이 건국되고 이존욱이 황제를 칭한 923년 개봉에서 후량과 전투를 펼친 하루기는 전투 중에 왕언장을 발견합니다. 직전 챕터에서 설명드린 철창의 명수 그 왕언장 맞습니다. 창을 겨누고 찌르려 하자 왕언장이 갑자기 친구 드립을 시전하죠. 예전 후량 시절에 안면이 있었던 사이로 보입니다. 이에 하루기는 왕언장을 사로잡아 이존욱에 바칩니다. 오대연의와 김용 유니버스 최강의 레전드 맹장 왕언장 생포까지 하루기의 커리어에 한 줄이 추가되는 장면입니다. 크게 만족한 이존욱은 하루기를 낙양 근처 주요 지역인 하양절도사로 승진시킵니다. 한편 하루기는 싸울 때는 엄청난 인간병기였지만 지방행정가로는 매우 자애로웠다고 하죠. 그가 전근을 갈 때 하양의 백성들이 가로막아 황제가 겨우 백성들을 회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후 그는 반란군의 공격으로 49살에 사망합니다. 역사적 임팩트는 탑5 맹장 대비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일당백 대결 후 본인과 주군 모두 생존 성공한 하루기의 무쌍 기록은 오히려 가장 빛나는 수준입니다. 특히 사관들이 기록을 부풀릴 만한 금수저 네임드가 아니라 항장, 하급장교 출신이기에 오히려 기록의 진실성이 높아 보여 과감하게 4위로 선정했습니다. 이상 4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탑5를 한 번에 못 전달드려서 송구스럽네요. 분량과 업로드 일정도 있지만 셋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수이기도 해서 좀 더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